앞으로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 최근에 공개한 자율주행 기술 FSD 13.2 버전을 보게 되면 여기서는 무슨 얘기하죠? P2P라고 하죠. 차 안에서 게임을 하세요라고 해가지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게임 사업 진출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림까지 다 지금 보고 가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거 공개된 이후로 평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거의 미친 수준이라고. 제가 가장 주목하는 건 사실 어느 쪽이냐면 자율주행 쪽보다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건 과거 얘기 그리고 가까운 과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기술이 나와서 뭐가 없어지고 뭐가 생겨날까요? 이게 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좀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율주행차 같은 게 계속 나와 있기는 한데 자율주행이라는 개념이 어디부터 자율주행이냐 에도 논쟁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운전을 하는데 조금 졸리고 너무 막히니까 귀찮아가지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막 그런 거 써보셨죠?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이게 자율주행 기능인데 그런 걸 켜게 되면 차가 알아서 차선 물고 가줘요. 차선 딱 이탈 안 하게. 그리고 차간 거리까지 계산을 합니다. 근데 그걸 켜놓으면 졸립기 때문에 사고가 날 가능성이 생겨서 우리나라 법적 기준으로는 15초 정도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 15초인가 그런데 15초 이상 운전자가 핸들에 손 떼고 있으면 경고음이 뜨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15초 밖에 기술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법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기술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 최근에 공개한 자율주행 기술 FSD 13.2 버전을 보게 되면 여기서는 무슨 얘기하죠? P2P라고 하죠. 파크 투 파크입니다. 무슨 뜻이냐?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음 목적지에 가서 주차할 때까지 운전을 아예 안 해도 되는 개념을 지금 벌써 상용화를 시키고 있는 그런 단계예요. 예를 들어 내가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P2P 기능을 써서 내가 출발부터 도착까지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럼 엄청나게 지루하죠. 한 4-5시간 이상 걸리잖아요. 그럼 나 이 4-5시간 동안 뭘 할까요? 차에서? 자도 되고요. 뭐 영화를 볼 수도 있는 거고 차 안에서 플레이스테이션처럼 게임을 해도 되는 겁니다. 뭐 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죠. 시간이 많으니까 뭐 책 봐도 되고 독서 같은 거, 이북 같은 걸로. 결론적으로 이게 앞으로 어떤 기술 진보로 가는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앞으로는 사람이 운전 아예 할 필요가 없다.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저기 투자자들이나 자기 주주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까지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자녀분들부터는 운전면허를 평생 안 따도 돼요라고 했어요. 필요가 없다고 운전면허가. 그 정도로 자기가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많이 끌어올려놨죠. 미국에서 이거 공개된 이후로 평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거의 미친 수준이라고. 사람이 운전하는 것 같다고. 일론 머스크가 또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차 안에서 게임을 하세요라고 해가지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게임 사업 진출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림까지 다 지금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율주행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 미국에서는 이미 웨이모 같은 거 있죠. 해가지고 자율주행 하는 회사들이 지금 이미 많아요. 저 테슬라 말고도 이미 운전석에 사람이 안 타 있는 택시가 많이 돌아다니는 도시들이 몇 개 있습니다. 시범 운영 중인데 이것도 되게 완성도가 높거든요. 결국에는 미국에서는 우버 택시 드라이버, 우리나라 치면은 택시 운전사 분들이고요. 그런 분들 일자리가 빠르게 내려갈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뭐냐면 대한민국의 우버가 몇 년 전에 들어오려고 했다가 당연히 택시기사분들은 우버도 반대하거든요. 왜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택시로 허가를 받아서 운행을 해야 합법적인 택시인데 우버 같은 애들이 들어와 버리면 그냥 택시 면허가 없어도 운전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내 차로 영업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택시 입장에서는 이게 경쟁사죠. 그래서 택시에서 이거 안 된다고 시위하고 막아서 결국에 우버가 우리나라에 진출하는데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도 어쩌다 보니까 정치적인 이슈로 가버린 거예요. 정치랑 경제는 낼 수가 없다는 점을 계속 인지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제가 가장 주목하는 건 사실 어느 쪽이냐면 자율주행 쪽보다 인공지능입니다. 챗GPT 아시죠? 오픈 AI가 내놓은 글로벌 넘버원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챗GPT가 유료 버전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20 정도 지금 내면 한 3만 원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GPT-4o라고 하거든요. 유료 버전을. GPT 플러스라고도 하고. 제가 이거를 돈 내고 써요. 써보면서 얼마나 좋은지 보려고. 근데 제가 강의 만들면서 갑자기 이 중요한 멘트가 떠올랐는데 누가 말했는지 기억이 안 나거나 그럴 때 네이버나 구글 검색도 하지만 얘한테 검색하면 훨씬 더 잘 알려주는 거 아세요?
근데 그 차이가 돈 내고 쓸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좋아요. 그 정도로 기술력이 많이 진보했다고 볼 수 있고, 중요한 거는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 앞으로 21세기, 앞으로 한 20년, 30년은 이게 핵심 키워드일 겁니다. 이거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인공지능 vs AI 에이전트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인공지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좀 보조적인 단계로 쓰이죠. 중요한 거는 AI 에이전트의 개념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그냥 무조건 여기에 달려있다고 봐도 그냥 무방해요. 그럼 이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인공지능은 좀 보조적인 개념에 가깝다고 했잖아요. 근데 인공지능 에이전트는 얘가 능동적이에요. 이게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내 모든 데이터를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카톡방이 하나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고향 동창 모임, 아니면 대학 동창 모임, 어디 선후배 모임, 무슨 동아리 모임, 아니면 아는 형님들 모임 해가지고 모임을 제가 엄청나게 많이 해서 단톡방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근데 아는 형님들이랑 만나는 모임이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만난다고 한번 쳐볼게요. 근데 여기에 아는 형님이 한 20명 있어요. 그럼 사실 제가 이름이나 얼굴이나 기억하면 다행이지, 이 형이 여기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이거 어떻게 알아요? 다 알기 어렵죠. 왜냐면 난 여기도 다 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AI 에이전트로 보면 어떤 개념이 가능하냐면, 보세요. 아는 형님들이 있는 톡방이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모임에 참석하시는 분이 1, 2, 3, 4, 5번에 아는 형들이 여기에 온다고 한번 쳐볼게요. 이때 3번 형님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AI 에이전트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진이라고 쳐볼게요. 진이야, 내가 분명히 여기 3번 형님이 몇 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이거 뭐야? 라고 물어보면 AI 에이전트가 어디까지 하냐면, 제가 했던 대화 내용부터 3번 형님 인스타 페이스북을 전부 다 확인해요. 그 다음에 저한테 알려주는 거죠. 지난달 둘째 주 주말에 이분이 축구하시다가 왼쪽 발목이 다쳤다 해가지고 지금 깁스하고 계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자기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깁스를 아직 안 풀었고 다음 주에 풀 예정입니다 라고 하면서 인공지능이 뭐라고 하냐면, 발목에 좋다는 사골곰탕 주문할까요? 라고 물어봐요. 이것까지 한다니까요 얘가. 그럼 내가 여기다 내놓고 주문 좀 해줘.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그게 와 있어요. 나 뭐 했죠? 그냥 얘한테 물어본 거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얘는 어느 레벨로 봐야 되냐면, 그냥 인간을 뛰어넘는 레벨로 봐야 돼요. 이거를 AGI라고도 부르는데,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중요한 건 이게 나오면 진짜 패러다임 전환이거든요. 얘는 보조적인 기능만 하지 능동적으로 뭘 많이 못합니다. 이걸 제대로 쓰려면 내 페이스북, 인스타 볼 수 있는 권한 다 열어줘야 되고요. 이 형님들의 연락처, 생일, 개인정보, 인적정보까지 얘가 다 열람할 수 있게 오픈을 해줘야 돼요. 그러나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게 보안이 뚫리면 그냥 난리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오픈 AI에서도 지금 이거 만들려고 연구 중이거든요. 그리고 오픈 AI 일부 연구원들은 자기 트위터나 X, 페이스북 그런 데다 뭐라고 쓰냐면, AI 에이전트가 완성 단계에 이미 진입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무서운 건데, 이게 보안 문제가 대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안 문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절대 안 뚫리게 할 테니까 믿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근데 이게 얘가 어디까지 해낼 수 있을지 거의 리밋이 없어요. 인간을 뛰어넘는 레벨이기 때문에 얘가 진짜로 완전히 구현이 되는 구간으로 가면 그때부터는 나라 또는 지구, 세상이 다 뒤집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표적인 오픈 AI 메이저 투자자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가 누구죠?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가 오픈 AI에서 오는 보고서나 내용들 본다고 하는데, 빌 게이츠가 무슨 얘기했냐면, AI 에이전트 나오면 그때부터 지금 세상이랑 아예 다른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전까지 나오는 인공지능은 의미 없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혁명이라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가까운 미래에 나올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세상 사는 게 엄청 편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게 분명히 개입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이제 100% 정치적인 문제로 가요. 이제 일자리 싸움하면서 누가 더 맞네 틀리냐고 또 싸우는 그림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스터디를 깊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나라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을 요약하면 AI 에이전트랑 그리고 AGI
범용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꼭 공부를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인류의 발전과 함께한 기술 진보의 역사, 앞으로는 어떤 것들이 나와서 세상을 바꾸게 되고 우리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얘기했던 것 중에 핵심 포인트들을 꼭 깊게 따로 공부를 더 많이 해보셔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조금 더 이득을 볼까? 또는 피해를 줄일까?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균수의 기술 개발, 기술 발전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번 주제는 여기서 끝!